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홍콩 송환법 사태와 부동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홍콩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입니다. 홍콩의 인구는 2017년도 추계입니다. 그 당시 739만 8,350명으로 추계가 되는데요. 중국 남부 해안 어기 주광장 동쪽에 있는 도시가 되겠죠. 바로 홍콩 섬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영국의 식민지였으나 지난 1997년 7월 1일부로 중국으로 반환이 되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던 홍콩 사태가 선거를 계기로 진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홍콩 시위가 발생한 직접적 원인은 올 3월 29일에 있었던 범죄인 인도법안 입법 예고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홍콩 송환법 사태를 말씀드리면은 홍콩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범죄 인도 법안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입니다. 바로 이 법안은 원 이름은 범죄인 인도법안이 되겠고요. 일명 홍콩 송환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홍콩 송환법은 2019년 대만에서 범죄를 저지른 한 홍콩 남성의 대만 송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젊은이들이 대만으로 여행을 갔다가 동행했던 여성을 살해하고 귀국한 20대 홍콩 국적 남성 사건이 계기가 된 겁니다. 홍콩 내의 범죄가 아니어서 직접적인 처벌은 홍콩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대만으로 인도하려 했으나 대만과 홍콩이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송환할 수도 없었던 홍콩 정부는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여개의 국가에도 범인을 인도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던 것이죠. 이렇게 홍콩에서 추진된 홍콩 송환법이 중국의 반중국 인사를 송환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고 본 시민들에 의해서 거센 반발로 시위가 촉발이 된 것입니다. 6월 9일에는 1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했는데요. 점차 반중국 시위로까지 발전했습니다. 시위대는 송환법을 완전히 철폐해라. 그리고 시위대 폭도 규정을 철회해라. 체포자 조건 없는 석방해라. 경찰 형태에 대한 독립적 조사를 해라. 행정장관 직선제를 보통선거로 실시하는 등 5개의 조건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9월 4일에는 홍콩 행정장관인 캐리람이 송환법 철회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시민들은 나머지 4개 조건의 이행을 주장하면서 시위를 계속했었습니다. 그러자 홍콩 정부는 10월 4일 날 긴급 법을 발동을 결정했지요. 그래서 5일부터는 복면 착용을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물리적인 충돌에 의해서 사상자가 속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1월 들어서 시위는 더욱더 격화되었습니다. 홍콩 경찰의 물리적 진압으로 시위는 소강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11월 24일 진행된 홍콩 구의원 선거에 294만 명이 참여 71.2%의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개표 결과 범민주 진영이 86.7%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홍콩 민주화에 대한 시민들의 민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요구 이면에는 경제적인 문제, 특히 부동산 문제가 홍콩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발점은요,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후 본토의 100만 명의 인구가 홍콩으로 건너온 겁니다. 이렇게 홍콩의 인구가 늘어나자 부동산 가격은 계속 폭등했습니다. 2003년 이후 15년 동안 홍콩의 부동산 가격은 무려 4배에서 5배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0.5% 상승에
그쳤습니다. 홍콩의 상위 10위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39.2%에서 2015년 49.8%로 상승을 했습니다. 하위 5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계층 간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고 있죠. 즉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콩의 시민들은 경제적 좌절감에 정치 문제가 더해지면서 시위가 촉발이 된 겁니다. 소득은 임금 수준이 높거나 자산 가치가 상승할 때 늘어납니다. 임금 소득의 차이는 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연봉을 수십억 받는 사람이 있으나 수가 많지 않고 누진 과세이기 때문에 임금 불평 정도는 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자산소득이죠. 자산소득은 해당 자산이 많을 뿐만 아니라 액수가 크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때마다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역시 한국도 외외는 아닙니다.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 절벽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금리와 유동성 공급으로 홍콩처럼 부동산 가격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노동소득보다 그 집에 따라 평생의 삶이 좌우되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의 소유와 위치에 따라서 날로 심해지는 불평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6일이죠. 18번째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때는 담보대출을 한 푼도 받지 못하도록 한 점입니다. 이렇게 현금이 부족한 실수요자에게는 서울 강남 4구와 용마성 진출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됐습니다. 현금 15억 원이 없으면 특정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참 아이러니합니다. 강남구 아파트는요 15억이 넘는 아파트가 무려 70.7%가 되겠고 서초구는 66%, 송파구는 48.4%에 해당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2년 8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값은 40% 이상을 상승했고 강남 4구는 무려 52% 이상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바로 부동산 정책의 무능과 판단 착오를 사과하고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것입니다. 홍콩 사태를 교훈 삼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기 전에 부동산 안정에 하루빨리 올바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거센 반발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